궁금한 이야기와이라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까. 그녀는 우리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병원 데스크예요. 영상엔 지금으로부터 2년 9개월 전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였던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스크에 서 있는데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스크에서 막 뭘 만지작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시는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는 이 성형외과의 원장 윤 씨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데스크에서까지 이러지? 하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저는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졌는데 자꾸만 얘한테만 확실하게 얘기하라. 그래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냐. 할아버지예요. 57년생이세요.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는 나은 씨. 그런데 예순을 훌쩍 넘긴 윤 원장의 추행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발 마사지를 강제로 시켜요. 양말을 벗고 내 발을 밟으래요. 발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성희롱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남자친구랑 잘 봤냐?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 마사지가 끝나면 포옹을 하고 저희 볼에다가 뽀뽀를 막 했어요. 만지는 제가 피하면 너희 편하게 알아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근무 시간에 발 마사지를 시키며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는가 하면 근무 시간 외에 따로 불러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윤 원장. 한 번은 원장님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계속 그래서 계속 제가 오늘 엄마가 들러오기로 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달력을 갖고 와서 날짜를 잡으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참치집이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서 갔죠. 갑자기 저한테 발을 뻗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뻗었더니 제 발을 막 만지시는 거예요. 자기는 상호 발 만지는 걸 되게 좋아했었다. 나은 씨가 그런 상황들을 참고 견딜수록 윤 원장의 요구사항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계속 저를 꼬시는 거예요. 한 달에 나한테 300만 원을 주고 선물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주고 사실 네가 내 애인을 해라. 계속 여자를 소개시켜달라. 또 나이도 어린 애들로 지금 깨끗한 애들. 요즘 세상에 이런 간 큰 사람이 정말 아직 있는 걸까요? 올해 나이 65살. 윤 원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저렴한 시술 비용 탓에 지역에선 제법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이 병원은 또 다른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복부 고주파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원장님이 조금 그 부항으로 마사지하는 거 그런 거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통 까고 그런 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바지도 벗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병원 업무와는 아무 상관없는 원장님의 부당한 지시사항이 유난히도 많다는 겁니다. 환자들한테도 되게 찝쩍거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환자가 있으면 전화번호 좀 차트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실제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미애 씨는 그의 은밀한 연락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필러를 서비스로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차를 계속 한 잔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커피라도 사드리겠다고 조용한 곳에서 뵙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한 곳? 모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애들 아빠가 오해를 한 거죠. 미애 씨 부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 상황에서 윤 원장이 보인 반응은 더 당혹스럽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의 와이프한테 이런 문구를 농담으로라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래 다니다 보고 이렇게 자연히 보니까 격이 없어지고 이렇게 편하게 농담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되려 적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면서 오버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윤 원장 밑에서 일한 3년.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먹게 된 약이 이렇게나 늘었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약을 많이 먹는지 약봉지만 보면. 그런데도 그녀는 가족들에게조차 이런 상황을 감추고 무려 3년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뭐 바보여서 거기 있던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만약에 병원을 그만두게 되면 그 근처에서 일을 못하겠어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윤 원장을 비호해 왔다는 상담실장. 지역 업계에선 발이 넓기로 유명한 최 실장이 나서서 그녀를 회유하고 또 협박했다는 겁니다. 진짜 원장님이 만지는 게 제가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한 10에서 한 8명 정도는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가 저도 막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하다가 이제 때리기까지 하니까. 작년 8월경 업무 중 나은 씨의 뺨을 때린 윤 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그 즉시 그녀를 부당 해고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걸까? 나은 씨가 어머니와 함께 윤 원장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겁니까? 저는 딸이 다 병이 들어서 지금 거의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한 10개 어떤 얘기도 들을 생각이 없는 듯한 윤 원장. 그는 처음 보는 나은 씨 어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상의를 훌렁 벗어던졌습니다. 어떻게 병원 내에서 버젓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성추행 혐의로 윤 원장이 고소를 당한 후에도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 중입니다. 윤 원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병원 직원이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5층 한번 가보시겠어요? 5층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제작진 앞으로 낯익은 얼굴이 지나갑니다. 원장님 아니세요? 아니시죠? 한사코 자신은 원장이 아니라는 그가 바로 윤 원장입니다. 그를 만나러 갔던 제작진을 5층으로 보내고 그 사이 병원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거 왜 일로 나오시는 거예요? 몰라요. 원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나는 모른다니까. 아니 근데 어디 가시? 화장실 왜 저건물? 원장님 저건물에도 화장실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원래? 잠깐 저희랑 얘기 좀 하시죠. 분명 도망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피하는 건지 묻고 싶은 게 더 많아집니다. 성추행 사실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 윤 원장. 원장님 말씀 좀 나누시죠. 끝내 그는 한마디 변명도 사과도 없이 떠났습니다. 윤 원장의 성추행 장면은 당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병원 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상담실장도 당시 이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수장님이 아무튼 그 CCTV를 보시고 저를 불렀었어요. 불러가지고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2천만 원 부른 게 아까워서 그런지 다시 1,000만 원으로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또 다시 불러요. 돈 못 준다. 내가 이 병원에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그냥 병원 다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차례 나은 씨를 회유하고 또 협박하며 성추행 사실을 덮어왔다는 최 실장. 윤 원장과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왜 원장님이 잘못한 걸 아시는데 이렇게 감싸세요? 우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윤 원장의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안 했다 뭐 이러기보다는 일정 부분 뭐 교감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감이라는 좀 수긍을 했다 하는 경우 그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경찰 조사에서 윤 원장이 나은 씨와 평소 특별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달라 그랬다. 서울에 집을 사달라 그랬다. 저한테 7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윤 원장의 거짓말보다 나은 씨를 더 두렵게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혹시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을 제가 해야 되는데 네. 그 진행하셨던데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어떤? 못 먹겠다고? 저도? 저 일단 제 과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다 보고 드렸어요. 제가 못 해먹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세요. 왜 이렇게 말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 나은 씨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 사람은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형사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병원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장님이 번호를 찾아서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시켰대요.
그분이 만나서 실장님 방에 들어갔대요.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서 소속의 한 형사가 사건 이후 이 병원에서 파격적인 서비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 형사가 서비스 관리를 받은 날은 나은 씨가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날. 이게 그저 우연일까? 형사님 아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제 선배였었어요. 옛날에 강력에 있을 때. 제가 형사님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병원에 지금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비스요?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예요. 그 뒤 최 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던 날, 김 형사는 담당 형사에게 잘 봐주란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은 씨가 변호사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자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형사님. 아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계속 적시가 거기에 진정서에 돼 있어서 본인이 직접 변호사한테 얘기했나요? 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럼 하나 맞아요. 네, 친절하게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다면서요. 실장, 참고인, 피해자가 누군데 거기서 원장이잖아요. 형사가 원장한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실장한테 잘해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말 전화를 받으시는 것도 안 되잖아요. 경찰인데 공무원이시잖아요. 저는 공무원 어떻게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담당 형사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죠? 조사할 때 좀 친절하게 해줘라. 참고인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그런 멘트로 전화가 온 건 맞아요. 피해자한테 오는 그런데 참고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참고인도 다 진술하고 얘기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저는 기소가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정이 됩니다. 윤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형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3년부터요. 제가 네. 숙소 침착이 엄청 심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사심 없이 서비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받고 나가는데 10회를 더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상당의 서비스 관리를 추가해 주겠다는 말에 스스로 거절했다는 김 형사. 그렇다면 담당 형사에게 전화는 왜 했을까요? 그 실장이 우연히 왔고 아주 우연히 일찍 주고받고 저는 통상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치기도 미안하잖아요. 사연자들 아시는 분인데 친절하게는 해드려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안내만 해드리라 한 겁니다. 단지 통상적인 안내였을 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답니다. 우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윤 원장의 입장을 제대로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안 계세요? 지금 집에 없습니다. 아, 지금 예, 외출 중이세요? 그리고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도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는 저를 자꾸 귀찮게 하시면은 저도 아주 그러면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자신을 귀찮게 하면 아주 나몰라라 하겠다는 엄포 아닌 엄포를 놓는 윤 원장.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죄 지은 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현실이 나은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언론이었어요. 저는 진짜 억울한 게 뭐예요. 아직도 그 병원이 돌아간다는 게 너무...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자는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건네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떤 변명과 거짓으로도 가리기 힘든 진실이 당신의 움켜쥔 그 손으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